오늘은 파워인버터 키트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파워인버터 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하던 파워인버터 설계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던 교육용 PCB입니다. 제가 현재 오프라인 교육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유튜브에 조금씩 업로드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랑 같이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던 PCB를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에 먼저 준비가 됐었는데 그동안 다른 업무를 먼저 좀 집중하느라 판매 준비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먼저 조금 주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또 키트 판매를 같이 겸사겸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파워인버터 키트에 조립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조립을 다 마치시면은 이러한 형태의 PCB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조립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난이도도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조립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반조립 상태의 PCB가 있고요.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는 봉지가 있고 그리고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트리스트에 적혀있는 부품의 번호와 함께 그 부품을 맞는 자리에 끼워서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품들을 납땜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조립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이러한 전자부품을 납땜하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마지막에 이 케이스를 조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PCB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각 자리에 맞게 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부품의 극성입니다. 이 PCB 같은 경우는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단 캐패시터가 있는데요. 이 PCB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이 캐패시터의 마이너스 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패시터 부품을 실장하실 때는 이 극성에 맞춰서 부품을 실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인두의 온도를 높게 설정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부품을 고정하시고 반대쪽에서 납을 갖다 대는 식으로 인두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이렇게 고정하셨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납을 충분히 늦춰주세요. 네, 캐패시터는 제가 방금 실장한 것과 작은 것 3개 그리고 큰 것까지 총 5개 부품이 사용이 됩니다. 각 자리에 맞게 캐패시터 부품을 모두 실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를 찾으실 때는 이 파트리스트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실장한 건 25V 2200 마이크로 패럿이고요. 여기 있는 캐패시터들도 마저 실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납땜을 하실 때는 저랑 동일한 순서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는 손에 먼저 잡히는 게 캐패시터였다 보니까 캐패시터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꼭 캐패시터부터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편하신 순서로 작업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작은 부품부터 납땜을 하시는 게 많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펜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있습니다. 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SMW25002 커넥터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우징이 고정되는 쪽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 방향에 맞게 이렇게 커넥터를 실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TO92 형태의 부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TL431이라는 션트 레귤레이터고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실장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똑 튀어나온 요 방향에 맞게 부품을 실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방향에 맞지 않으면은 PCB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좀 나쁜 경우에는 부품이 터지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부품 극성에 유의해서
실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품들을 납땜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난이도가 없고요. 네, 일단은 쭉 하겠습니다. 조금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조립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납땜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품을 거의 실장을 다 해가는데요. 이제 이런 리드들이 납땜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해주면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드선을 제거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 케이스에 이 홈에다가 PCB를 고정할 건데요. 리드선을 바짝 잘라주지 않으시면은 이 케이스와 쇼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드선을 제거하실 때 PCB에 바짝 가깝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쇼트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 색깔로 생긴 휴즈는 30A짜리 휴즈인데요. 이제 납땜할 때는 조금 인두의 온도를 높게 설정해 주시고 해야 작업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손으로 PCB의 반대편을 눌러 주신 상태에서 인두 갖다가 납을 끌고 와서 잠깐 고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납땜을 하시면은 부품이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네, 이렇게 큰 부품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기판을 책상에 내려놓고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휴즈 인두의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편합니다. 이때 인두를 충분히 오래 되지 않으시면은 냉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 같은 경우 납땜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끝부분이 충분히 잘 녹아 있어야 됩니다. 냉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네, 이 부분들도 쇼팅을 하지 않도록 리드선을 가깝게 바짝 잘라주셔야 돼요. 바짝, 여기도 바짝. 네, 이런 식으로 리드선을 굉장히 바짝 잘라주셔야 쇼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커넥터. 요 커넥터 같은 경우는 12V를 입력받고 220V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장하실 때 한쪽 반대를 잡은 상태에서 대충 납을 끌고 와서 먼저 고정만 해주세요. 고정이 됐다 싶으면요, 책상에 올려놓고 납땜 나머지 부분들을 쭉 마무리해 주시면은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실장을 해볼게요. 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는 이렇게 굵은 에나멜 동선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2V를 스위칭하는 부분이에요.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동선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자리에 맞게 딱 잘 넣어 주시고요.
혹시 다리가 좀 안 맞으면은 네, 이 부분들은 핀셋 갖다가 구멍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각 핀에 납땜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이 됐다 싶으면요, 책상에 기판을 내려놓으시고 납땜이 되지 않은 핀들을 쭉 해주세요. 여기 12V 1차 측 12V 권선에 대해서는 납을 충분히 묻혀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인두를 돌려가시면서 납이 충분히 묻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옆부분과 쇼트가 나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주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들도 이 핀들을 바짝 커팅해 주세요. 이 핀들이 최대한 튀어나온 부분이 없게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바짝 커팅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가깝게 커팅을 한 상태예요. 이따가 봐서 이 커팅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고정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봉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 봉지에 들어있는 부품들은 뭔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방열 그리스도 있고요, 펜과 단자대와 절연용 슬리브, 그리고 온도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작업할 부분은 요겁니다. 자, 요거는 BR115라는 단자대입니다. 우리 펜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BR115를 실장하기 위한 풋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얘를 실장하고 펜을 고정해도 되는데 나중에 조금 고정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앞서서 이 단자대에다가 펜을 먼저 고정하고 이 단자대를 실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고정하실 때는 이 글자가 있는 부분이 나를 바라보도록 하신 상태에서 단자대의 방향을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요 방향에서 이 3.5짜리 볼트를 고정해 주실 겁니다. 네, 요걸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고정할게요. 지금 고정하실 때는 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볼트가 여기 자리에 맞게끔 들어가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과 단자대가 조립이 됐으면요, 이 상태에서 얘를 PCB에 먼저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바깥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펜의 방향을 신경 써서 실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자대를 고정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손으로 고정하신 상태에서 뒤로 뒤집어서 납땜을 합니다. 네, 얘는 손이 좀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땜을 했다 싶으면은 손을 바로 떼주세요. 이렇게. 자, 얘가 이제 안 흔들리죠? 얘가 안 흔들리면은 납땜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납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요 펜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다 보면은 내부가 뜨거워집니다. 내부가 뜨거워지면은 그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펜이 작동하거나 펜을 끄게끔 하는 회로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펜이 잘 고정이 됐어요. 아까 대충 주었던 볼트들을 강하게 체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펜까지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해주실 부분은 이 온도 스위치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ST22이라는 온도 스위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브라켓이 있어요. 이 브라켓을 온도 스위치에 끼우신 상태로 실장을 하실 겁니다. 이따가 케이스에 고정할 때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온도 스위치를 브라켓에다가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부품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극성에 상관없이 이렇게 넣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납땜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됐으면은 나머지 다리 납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긴 다리는 마찬가지로 커팅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하실 때 가장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6개의 FET가 들어갑니다. FET가 보시면은 3607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84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84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2개, 4개를 구분해 주세요. 이 인버터 PCB를 보시면은 여기 FET가 2개 있고 이쪽에 4개가 있습니다. 2개 자리에는 3607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FET를 실장하실 때 가장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케이스에 같이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실장을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얘를 여기 자리에 끼우셨으면요, 이렇게 PCB를 한번 이쪽에서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핀이 이쪽에 살짝만 튀어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납땜을 해주세요. 요 상태에서 납땜을 하셔야 나중에 케이스에 자리에 맞게 딱 고정이 됩니다. 네, 다리는 별도로 커팅할 필요 없이 꽂았을 때 여기서 살짝만 튀어나오게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ET를 끼웁니다. 끼운 다음에 반대쪽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오게끔 해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케이스에서 딱 자리에 맞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납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FET 4개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ET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히 넣는 게 아니라 다리가 살짝만 튀어나오게끔 해서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FET를 넣으셨으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다리가 살짝만 나오게끔 FET들을 정리해 주세요. 자, FET들의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납땜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작업이 어렵지 않게 금방 끝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납땜을 쭉 합니다. 자리가 조금 안 맞게 들어간 게 있다 하시면요, 인두를 가지고 3개의 다리를 한 번에 지지시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납땜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시면요, 여기 요 달랑달랑 거리는 요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여기 아까 우리 납땜한 커넥터 있죠? 여기다가 띡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납땜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CB를 뒤집으셔가지고 혹시 냉납된 부분은 없는지, 쇼트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진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긴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케이스와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짧게 커팅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커팅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아요. 쇼트가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커팅도 이상이 없고 납땜이 잘 된 것 같다 하시면요, 일단 얘를 갖다가 요 케이스에다가 한번,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이 난 부분에다가 PCB를 이렇게 갖다가 쭉 대보세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쑥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쇼트가 난 부분이 없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금속 케이스와 맞닿는 부분이 없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보시면은 방향을 거꾸로 넣었는데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자,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넣을게요. 자, 케이스의 양쪽에 홀이 나 있습니다. 이제 이 홀에다가 이 PCB를 고정해 주실 건데, 자, 4개 FET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2개의 FET 가운데 구멍이 있고, 여기에는 이 온도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한 온도 스위치의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한 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향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PCB와 케이스를 고정하면은 이렇게 노출된 탭들이 다 쇼트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리브를 씌워 줄 겁니다. 슬리브는 총 6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6개의 슬리브들을 이용해서 FET들을 이런 식으로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PCB는 이제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FET들의 좀 안정적인 방열을 위해서 이 구리스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리스 작업 같은 경우는 슬리브를 끼우시기 전에 FET들에 살짝 FET들에 먼저 바르고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슬리브를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구리스를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리브를 씌워주고 구리스를 발라줄게요. 요 PCB에서 이 4개의 FET, 얘네들은 2차 측에서 220V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H브릿지로 구성된 FET들인데요, 얘보다는 여기에 열이 많이 납니다. 여기는 12V를 공급받아서 300V로 승합하기 위한 푸시풀, 그 2개의 FET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요 FET들의 여기 이 부분에 방열 구리스들을 잘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요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여기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아예 작동을 안 하게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이렇게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부분에다가 방열 구리스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이 케이스가 PCB를 잘 이렇게 고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볼트들 모두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록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너트 블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M4짜리 볼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손으로 너트 블록을 이쪽에서 지워 주시고요, 여기 M4 볼트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여기 FET들을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FET들이 슬리브에 의해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홀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너트 블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트 블록을 이용해서 FET가 고정되도록 작업해 주세요. 너트 블록이 좀 잘 안 잡히면은 얘는 핀셋 갖다가 살짝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ET들이 강하게 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실하게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아까 사용한 이 온도 스위치 브라켓, 이 홀 위치가 맞게끔 브라켓을 살짝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좀 마지막에 끼우는 것도 그게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홀 위치에 맞게끔 브라켓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 고정하실 때는 이 M3 볼트가 너트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M3 넣고 반대쪽에서 너트 조여주시면은 이렇게 온도 스위치까지 이상 없이 고정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케이스를 씌워 주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를 먼저 씌워 주실 건데 슬라이드식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게끔 얘를 이렇게 옆에서 쭉 밀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끼워졌으면은 여기 접시머리 볼트를 고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워 인버터 키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전원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조금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조립이 끝났으면 한번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PCB를 보시면은 이 커넥터는 이쪽에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자, 위쪽은 220V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개는 플러스 12V, 12V의 플러스가 입력되고 아래 두 개를 통해서 12V의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구성해 놓은 PCB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두 개의 홀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연결했고요. 이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AC 출력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를 설정을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이 리밋 값을 조금 낮게 설정하고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전압은 12V,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일단 1A 정도로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깔 LED가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출력 전압으로는 약 220V에서 230V 정도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으로 잘 조립이 됐다는 가정하에 바로 전원을 인가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능까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려면요, 이 입력 전압을 갖다가 높이거나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호 회로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입력 전압이 높거나 낮으면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면서 인버터 회로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12V까지 밖에 출력이 안 돼가지고 30V로 바꿀게요.
30V로 바꾼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면서 220V가 출력되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제가 이 입력 전압을 다시 낮추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220V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전압을 반대로 너무 낮추면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220V 출력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네, 요 기능은 입력 과전압 방지, 입력 저전압 방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인버터의 세부 기능과 회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버터 키트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 영상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